10g에서 100g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간격으로 1년간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더블C 김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 메가도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암을 극복하며 얻은 경험으로 들려드리는 건강과 행복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선전에도 너무나 많이 나온 고려은단의 비타민 1000mg 제품을 많이들 먹고 계십니다. 오늘은 비타민C의 기본적인 효능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용량 비타민C 치료 즉 메가도즈 비타민C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비타민C 메가도즈는 말 그대로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비타민C의 성인 1일 섭취 권장량은 한국의 경우는 75에서 100mg 정도이고 미국의 경우는 500mg을 상한적 용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가도즈는 얼마나 먹는 것을 의미할까요? 권장량에 비해 무척 높은 메가도스는 그 상한 섭취 권장량인 2000m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타민C의 권장 섭취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오랫동안 그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절대적인 섭취 권장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는 비타민C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구성이 되어 있고 저도 이 단체의 기준에 의해 또 이왕재 서울대 교수님의 다양한 세미나 의견에 따라 암 발명 이후 본격적으로 꾸준히 먹고 있고 심지어 비타민 고용량 주사도 한 번에 80g에서 100g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간격으로 1년간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대체의학 교수님들, 연구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가도스 요법이라 할 때 그 창시자는 바로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미국 물리화학자입니다. 그분은 일반적인 학자가 아니라 1954년에 노벨화학상을 1962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진 대단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라이너스 폴링의 경우는 6g에서 18g을 입으로 섭취하는 1일 비타민C의 메가도우즈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섭취 권장량에 비하면 굉장히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용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교수님의 경우에는 한 끼 2g 총 6g을 섭취할 것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영양제의 효능을 밝히는 의학 연구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 이후 수많은 과학자 의사들이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주장했음에도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도우즈 요법이 많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은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이고 실제 많은 일반적인 약이 아닌 대체의학 분야에서는 비타민C의 메가도스 용법을 기본으로 생각할 만큼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지만 우리 몸에 부족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육지에 살며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경우에는 거의 생겨나기 힘든 병입니다. 괴혈병은 피부, 잇몸, 뼈, 온몸의 조직에서 다 피가 줄줄 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사실 대양을 건너가는 항해기술 발달과 식민지 확장이 본격화된 16세기에서 18세기 대항해 시대에 본격적으로 발견된 병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바다 위에 바람에 의한 항해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야채나 과일의 저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10에서 30%의 사람이 항해 도중 괴혈병에 의해 죽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753년 영국의 해군 한 군의관이 괴혈병 환자에게 레몬이나 라임 등 신선한 감귤류 과일을 먹이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절인 양배추 그리고 라임 주스 같은 것을 항해 시 가져가서 괴혈병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 건 1930대 초 헝가리의 생화학자 얼베르트 센트제르지라는 분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우리 몸의 필수 비타민인 비타민C는 충분히 복용하였을 때 감기를 비롯한 바이러스 질환을 겪고 있을 때는 증상 완화뿐 아니라 피로 속도를 어느 정도 개선시켜주게 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게 되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 피로 해소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타민C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성분으로 인식되고 어느 정도 충분히 복용하였을 때 여러 몸의 기능 회복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걸 많이 섭취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하고 이를 통해 여러 질병 예방에 치료에 쓰려는 시도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들이나 임상 결과들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비타민C 고용량 치료로 인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보고 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보고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몸의 면역이 좋아지고 피로가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암이 좋아졌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치료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네트워크 협회의 대체의학에서 말하는 것과 제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메가도즈는 용량의 권장량은 6g에서 18g까지 협회에서는 권장하고 있고, 저는 한 끼 3g 즉 하루에 9g을 기본량으로 하되 코로나나 몸살 등이 날 때는 양을 15g까지 늘리는 편입니다. 일단 복용 시 주의사항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영양제가 그러하지만 비타민C 메가도즈는 갑자기 6g, 10g 드시면 안 되고 한 끼에 반알 즉 500mg으로 시작하셔서 조금씩 양을 늘려보시는 것입니다. 즉 하루에 500mg만 먹는 것을 한 3일 정도, 그리고 한 끼에 500mg을 3일, 그 후에는 한 끼 1g 일주일, 2g 일주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계속 늘리시되 한 끼 6g의 한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도중에 설사나 복통이 생기면 그 한계까지가 현재 자기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타민C의 용량 한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끼 5g 때 설사가 나오는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 5g을 최대치로 해서 그 용량의 80% 즉 한 끼 4g 정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 첨가물이 없는 제품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알약을 만들 때는 부영제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약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보존기간을 늘리는 등의 기능을 하는데요. 비타민 1000mg짜리 알약의 무게가 어떤 제품은 1030mg, 어떤 제품은 1080mg, 어떤 제품은 1100mg입니다. 그럼 부영제의 양이 한 알당 각각 30mg, 80mg, 100mg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기약처럼 1년에 한두 번 먹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같이 하루에 9g을 먹으면 부영제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하루에 900mg을 부영제로 도움이 안 되는 성분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꼭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가급적 가루로 된 3g 포장된 제품을 먹고 알약 형태는 유한양행 제품을 먹습니다. 세 번째는 공복 섭취는 안 됩니다. 우리 위의 위산의 산도는 pH 3 정도이고 비타민C의 산도는 pH 3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산도가 위산의 산도보다는 조금 낮지만 위장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은 위점막에 자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섭취할 때는 가급적 공복으로 섭취하시면 안 되고 식사 중간에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맞는 섭취 방법이에요. 물론 위가 약하신 약사 유튜브 몇 분은 비타민C로 인한 속쓰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니 주의해주세요. 저는 위험이 있는 편이지만 그냥 공복에도 다량의 물과 함께 가끔 먹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물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충분할 때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시면 요로 결석, 신장 결석, 콩팥의 결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섭취해서 이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인 필독신의 섭취를 늘려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같이 섭취해야 신장 결석을 발생하게 하는 옥살산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대체의학으로 유명하신 여러 의사분들께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1년에 신장결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메가도즈를 해야 할지 또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아야 할지에 대해 상담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을 하루에 2리터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섭취하는 것이 결석의 예방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본인의 콩팥 기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항암이나 다른 약물 치료로 인해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단히 피 검사하면 내 콩팥의 기능이 안 좋은지 바로 수치가 나옵니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꼭 대체의학을 하시는 의사분들에게 진료와 상담을 받으시고 메가도즈 시행을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 메가도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메가도즈를 해보시면 왜 해야 하는지, 왜 건강관리의 기본인지를 아시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비타민C 메가도즈는 많은 이견이 아직 많지만 비타민C라는 영양소는 비교적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섭취가 가능하고 신체의 면역과 여러가지 항산화 등 굉장히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몸의 필수 비타민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 상태에 맞추어서 적절한 용량을 섭취해서 나의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만성염증 때문에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은 요즘 상식처럼 알고 계신 내용이고, 이 만성염증 퇴치의 항산화 작용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고 간편한 것이 비타민C 메가도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염증과 바이러스를 잡는 비타민C 메가도즈는 꼭 해볼 만한 습관입니다.
다만 다음 5가지를 주의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에서 맞는 용량을 점진적으로 찾기. 둘째, 가급적 부영제 등 첨가물이 없는 제품으로 섭취. 셋째,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섭취. 넷째, 물을 많이 먹고 마그네슘 등과 함께 먹기. 다섯째, 신장의 기능을 확인하고 메가도즈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두시면 가급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